누누이 얘기하지만 어쨌든 수업 구성 스터디니까 졸라 쉬운 것만 할게요. 네. 자, 우선 더셈 정리 내용은 뺐어요. 네. 우선은 3번밖에 저기 뭐야 4번밖에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네, 통계 쪽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좀 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부분은 확률의 곱셈 정리부터거든요. 네, 확률의 곱셈 정리부터라서 6페이지부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조금 나오는데 우선 이제 그 애들이 이제 가장 확률에서 어려워하는 게 사실 빈도상의 문제거든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때, 가능성이 같을 때 이제 뭐 어떤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로 들어가는데, 뭐 빈도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 그 표본, 그 표본 공간에 있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쉽게 드는 예가 뭐가 있냐면,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 눈이 111, 2, 3, 4 이렇게 적혀 있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아니죠. 4분의 1도 아니고요. 1, 2, 3, 4 중에서 한 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빈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빈도상의 문제가 되게 많이 문제가 되기에 보통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빈도가 다르면 다 다른 거로 취급하게 되면 뭐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것부터 좀 들어갈 건데요. 더셈 정리는 되게 쉽고요. 네. 곱셈 정리부터 들어갈 건데, 곱셈 정리가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거 애들한테 처음 읽어보라 그러면은 이제 가관이죠. A 교집합 B 뭐 이렇게 읽는 애들 많은데, 확률에서는 저거를 읽을 때 교집합이라고 읽지 않고요. A 곱사건 B의 확률 이렇게 읽습니다. 네. 교집합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네.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곱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걸 정리한 게 곱셈 정리고, 곱사건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느낌인 건데,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3분의 1의 확률로 집에 가면서 3, 3인 내에서 고기를 먹고요. 네. 3분의 1보다 더한가? 네, 2분의 1인가요? 네, 2분의 1. 네. 2분의 1의 확률로 집에 갈 때마다 고기를 먹습니다. 독립입니다. 네. 독립적으로 그냥 계속 고기를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날 먹은 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2분의 1이에요. 무조건 확률이. 네. 네, 그죠? 정현쌤이 3분의 1의 확률로 날밤을 새서 문제를 푸십니다. 네. 맞죠? 맨날 3분의 1의 확률로 날밤을 갖다가 새서 문제를 푸십니다. 그죠? 할 게 많다고 맨날.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봤을 때 제가 3, 3인에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종현쌤이 그날 이제 날밤 새서 공부를 갖다가 하셨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동시에 만족해주는 게 몇 분의 몇이겠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쉽게 6분의 1이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나오거든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런 게 곱셈 정리예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그냥 곱하면 되는 건데 어떨 때는 그냥 곱하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정리를 지금부터 해보겠다라는 소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자, 되셨나요? 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결국은 알고 계시겠지만 두 사건 A, B가 독립인 경우에는 곱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곱셈 정리를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조건부 확률부터 먼저 나옵니다. 네,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어떤 전체 분모가 달라지는 거라고 좀 생각하면 쉽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게 애들한테 던져놓고, 야, 이거 짝인지 홀인지 맞춰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들한테. 근데 얘가 짝인지 홀인지를 갖다가 맞추면 내가 오늘 피자를 쏘겠다. 학원에 콜라밭에 피자 분수를 심겠다. 네, 그죠? 네. 네, 그죠? 오늘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장난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걸 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싸울 겁니다. 왜냐면 이게 홀인지 짝인지 확률이 반반이라서요. 3초 안에 대답해야 하는데 애들이 가지고 의견이 통합이 안 될 거거든요. 절대 3초 안에 대답 못 해요. 이해되셨죠? 네, 3초 안에 대답을 해서 딱 하나를 맞추고 그거를 가겠다라고 하면 3초 안에 대답 못 하거든요. 왜? 홀일 것 같다, 짝일 것 같다, 막 싸운단 말이에요. 왜냐면 확률이 절반이니까요. 근데 제가 또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4의 약수야. 라고 조건을 줘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네, 짝수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면 애들이 이제 짱구를 갖다 굴려보게 되면 아무래도 짝수인 확률이 더 높겠죠. 물론 그 와중에도 또 홀도 대답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봉쌤이니까 이러면서 막, 자, 그거 가지고 고려했을 거야.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주사위를 갖다가 던졌는데 짝수눈이 나오는 거, 홀수눈이 나오는 확률을 물어봤을 때 그냥은 우리가 이제 2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제가 조건을 추가를 갖다가 해요. 맞죠? 이 조건을 추가를 했는데 그럼 확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뭐뭐뭐 했을 때 라는 말이 있을 때 보통 조건부 확률인 거고요. 이게 언제 조건부 확률이냐 물어보는 게 제일 많아요. 말 그대로 뭐뭐뭐 했을 때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어떤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방금 그 상황을 옮겨보면 6의 약수 중에서 4의 약수가 낫겠죠? 네, 확률이 달라지니까. 네, 4의 약수 중에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짝수 할까요? 네, 짝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계산 어떻게 했죠? 네, 3분의 2라고 계산했죠? 맞죠? 네, 계산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근원사건이 모두 같으니까 전체 근원사건의 개수분의 사건 B의 근원사건 1, 2, 4 중에 하나 중에서 자, 바운드리가 어디죠? B 중에잖아요. B. 그러니까 바운드리가 B 중인 거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전체 근원사건 S 중에서 A, B 중에서의 A인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빈도가 다 같을 때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약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죠? 네. 원래는 확률분의 확률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P, B. 뭐래? 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이 뜻이니까. 근데 보통은 조건부 확률인 경우에는 그냥 이것 중에서 A의 개수로 판단하는 게 쉽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연예인 누구 좋아하죠? 아무나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강동원이요? 네. 네, 강동원을 갖다가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봉우를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A그룹하고 B그룹을 나눠서 강동원, 이봉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네.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할까요? 네, 남녀. 네. 네. 야, 강동원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이봉우 좋아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기권 없어요. 네. 자, 둘 중에 한 명만 좋아하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는 봉쌤이 남자답다라고 해서 28명이 좋아하고 강동원 좋아하는 사람이 2명이에요. 네. 되죠? 네. 여자분들 중에서는 17명이 이봉우를 좋아하고 역시 3명이 강동원이 좋아한대요. 네, 맞죠? 네. 자, 이렇게 경우가 나왔는데 자, 이 50명의 학생 중에서 제가 한 명을 임의로 호명을 했을 때요. 제가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 누가 뽑힐지 확률이 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이때 이제 이봉우를 좋아할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50분의 2개 더한 게 45죠. 네, 4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봉우를 좋아하는 건 50분의 45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한 명이 아무나 나와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이봉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제가 찍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쌤, 쟤 남자예요. 자, 남자라는 걸 알았을 때 이봉우를 좋아할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남자라는 걸 알았을 때 이봉우를 좋아할 확률이라는 것은 30분의 28. 이렇게 표를 그려주시면 쉽다 이 뜻인 겁니다. 거꾸로 한번 바꿔볼게요. 쌤, 얘 이봉우 좋아한대요. 이봉우를 좋아한다. 내가 네 친구냐. 이봉우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남자일 확률을 물어보게 되면 45분의 28.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뭐뭐뭐 했을 때니까 전체 분모가 다시 세팅이 되는 과정에서 동시에 만족해주는 거를 갖다가 개수를 갖다가 get 해주시면 되겠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을 전할 때요. 보통은 어떤 경우는 배제하냐면 얘가 어쨌든 조건이 이게 공사건인 경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얘기를 할 때 이 B라고 하는 게 공사건인 경우는 안 되고 전사건인 경우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서 배제해야 되는 게 맞으나 더 전공적인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에 이게 3월 모평에서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부 확률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는 공사건인 경우는 배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공사건이라고 하는 건 확률이 0이 얘기하는 거예요. 0이 아니어야 되고 전사건인 경우도
배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들이 언급을 조금 다르게 좀 세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있는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쳐 주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고려가 되지 않는 건데 교과서에 보통 요거까지 나와 있을 거고 요건 나와 있는 교과서가 있고 안 나와 있는 교과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어떤 특이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는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 곱사건의 확률을 정리한 게 곱셈 정리죠. 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PB 곱하기 PA 바 B 이렇게 읽거나, 자, 혹은 마찬가지로 PA가 0이 아니라고 위에다 쓸게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PA 곱하기 P, B, 바 A 이렇게 쓰시거나 되셨나요? 자, 이거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정리한 놈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안 나왔죠. 종현쌤이 밤새고 제가 3, 3위 내에 동시에 가는 거의 확률. 그건 곱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그냥 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게요. 독립 vs 부터 시발의 약자죠. 네, 종속. 네. 자, 독립하고 종속이라는 거,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이죠. 맞죠? 네, 독립이다, 종속이다. 어떤 두 변수가 독립 변수냐, 종속 변수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독립 변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종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y가 얼마, 그럼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는 거, 이걸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확률에서 나오는 독립 종속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녀 솔로 200명을 갖다가 제가 모아요. 솔로 200명. 네. 얘네들 뭐 특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나 그냥 솔로인 사람들을 갖다가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을 갖다가 200명을 모았습니다. 네. 자, 오늘 모여 해서 다 모였습니다. 남자, 여자 막 섞여 있어요. 네, 200명 모여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자, 120명은 제가 사비를 털어서 성형수술을 해줄 겁니다. 네. 그리고 80명은 성형이 불가능 판단을 해서, 네. 자, 80명은 냅둘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제가 굉장히 솔로하고 이 얼굴하고 어쩌고저쩌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시죠? 네. 자, 근데 결론이 3년 후에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갔다가 가요. 졸업을 해요. 그럼 3년 후에 다시 이 200명이 고스란히 다 모여요. 그랬을 때 120명 중에서 야, 솔로 탈출한 애들 있으면 얘기해봐 라고 합니다. 네. 솔로 탈출. 네. 참고로 이거 모태 솔로였습니다. 네. 그럼 솔로 탈출 한번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얘기하고 여전히 솔로인 사람을 조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 탈출. 네, 솔로인 사람을 조사를 할게요. 자, 몇 명이 나왔냐면 놀랍게도 108명이 솔로 탈출을 합니다. 12명은 아직도 모태 솔로입니다. 자, 그죠? 네. 오, 굉장히 성형수술을 해서 솔로 탈출을 많이 했나?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기회가 많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자, 근데 비성형한 애들을 갖다가 제가 한번 볼게요. 근데 비성형한 애들 중에서 72명이 솔로 탈출, 8명이 여전히 솔로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제가 이걸 갖다가 어쨌든 간에 사비를 틀어서 어떤 연구 기간을 거쳐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서 논문을 발표할 겁니다. 결국 어떤 논문의 주제냐면 솔로 탈출하는 거랑 성형수술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를 할 거예요. 됐죠? 자, 결론부터 얘기해 봅시다. 솔로 탈출한 거랑 성형수술한 거랑 두 사건이 관련이 있다, 없다? 없죠.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거죠. 솔로 탈출할 확률은 성형수술을 했을 때 솔로 탈출한 거랑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에 솔로 탈출한 거의 확률이 같다가 돼버립니다. 실제로 전체 200명 중에서 180명 0.9, 그 다음에 성형수술을 한 120명 중에서도 역시 0.9. 자, 여기서 얘기했죠.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애들 중에서도 0.9. 자, 이게 모두가 같다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뭐의 확률로 같다. 솔로 탈출할 확률은 성형수술을 하나 안 하나 그냥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두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사건 A, B는 독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두 사건이 독립이다는 건 다음과 같은 이게 독립의 정의식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한 식이 있죠.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뭐가 나오죠? 물론 BA, BB는 0이 아닙니다. 네. BA 곱사건 B의 확률이 BA 곱하기 BB랑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정의고요. 이게 성질이에요.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 어떤 거 더 많이 쓰게요? 네, 성질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거 맞죠? 보통 찐따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 A, B가 독립임을 보여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A 확률 구해요. B 확률 구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구해요. 그래도 곱해요. 같은지 확인해요. 와, 독립이다.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도 그렇고요. 선생님조차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봤던 모든 참고서에 보통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독립에 정의를 갖다가 이용한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가끔 질문방에 올라오면 제가 빈도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막 살라살라해서 한 줄에 딱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독립의 성질을 갖다가 쓰지 않고 정의를 이용한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눈을 던지는데 6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과 짝수가 나오는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과 짝수가 나오는 두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짝수가 나오는 사건과 6의 약수가 나오는 두 사건은 독립인가요? 아닌가요? 자, 구해보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죠. 6의 약수 3분의 2, 짝수 2분의 1. 동시에 일어나는 걸 갖다가 해봤더니 6의 약수니까 2, 6이니까 3분의 1. 그럼 곱한 게 맞잖아요. 자, 이렇게 일일이 노가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네, 근데 이렇게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까? 뭡니까? 6의 약수 중에서의 짝수의 비중이 절반이에요. 6의 약수가 아닌 것 중에서의 짝수의 비중이 절반이에요. 자, 이러면은 거의 암산 수준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 빈도가 같게끔. 사건 A가 일어나는 거랑 일어나지 않은 거에 그 확률이 같으면 독립이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수능 특강 3레벨에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AK 집합을 배수집합, K의 배수집합이라고 집합이라고 하고요. A 집합을 K의 배수집합이고요. 전체 K가 될 수 있는 파서블이 1부터 20까지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전체집합 U가 있고요. 전체집합 U는 1부터 20이고요. 그 다음에 AK는 K의 배수집합이에요. 예를 들어 2면 2의 배수니까 짝수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AK와 A2가 독립이 되기 위한 K값을 모두 구하시오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3의 배수, K가 3인 경우를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전체 3의 배수가 몇 개가 있어요? 20개 중에서 6개. 그럼 20분의 6이고. 그 다음 짝수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인가요? 그럼 6의 배수는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나요? 맞나요? 네. 자, 이렇게 일일이 확인해서 가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건 뭐 쓴 겁니까? 네, 요거 쓴 겁니다. 맞나요? 자, 근데 이걸 똑같이 뭐로? 빈도로. 그러니까 얘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과 여기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어떤 풀이가 가능할까요? 네, 지울게요. 자,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1, 3, 5, 7, 9, 11, 13, 15, 17, 19 2, 4, 6에 8에 10, 12, 14, 16, 18, 20 자, 제가 쓴 게 뭐냐면 2의 배수와 아닌 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이거는 2의 배수 집합이고요. 얘는 2의 배수가 아닌 놈들의 집합이에요. 2의 배수 중에서 K의 배수의 비중과
2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서 K의 배수의 개수가 같으면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공교롭게도 이게 10개, 이게 10개이기 때문에 개수만 같으면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3이 독립이 맞거든요?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소리입니까? 2의 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6의 배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닌가? 3개.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2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서 3의 배수. 몇 개죠? 거꾸로네. 2의 배수고 2의 배수가 아닌 거. 네. 3개. 그러면 K가 어떻게 된다? 3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럼 7인 경우는요? 되죠? 왜냐면 7, 하나. 얘는요? 14, 하나. 맞나요? 그 다음에 13인 경우에는요? 하나. 없죠? 빵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답은 K가 뭐가 되겠습니까? 1, 3, 5, 7, 9. 이렇게 홀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을 넘지 않는 홀수. 자, 이해되셨나요? 가장 좋은 연습이 제가 알기로는 그 확률과 통계 센 C에 하나 있어요. 그 센 C에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두 개가 독립이 되기 위한 뭐 이런 걸 찾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센 C에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고요. 근데 그거 뒤에 풀이 보면은 다 일일이 다 해놨거든요. 사실 얘도 해보려면 3인 거, 4인 거, 다인 거 일일이 해봐야 될지 몰라요. 나중에 좀 규칙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혹시 연습 겸 센 C를 갖다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현대고 부교재에 있는 문제여서 시험 전날에 제가 해줬거든요. 그리고 3으로 바꿔서 해줬어요. 이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 문제만 애들이 맞춰왔습니다. 다른 문제는 묻지 마세요. 네, 네, 알겠죠? 네, 그 문제만 제가 전날에 변형을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문제만 맞춰왔어요. 네, 잘했죠? 네,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올해 현대고 문제였고요. 네, 자, 어쨌든 대충 보통은 우리가 정 안 되면 어떻게 하여라? 요놈에다가 넣고 하여라. 버트 조금 이제 연습을 해주면 이렇게 하는 게 가끔 보인다예요. 그럼 이게 보이면 조금 쉽게 풀리는 경우가 생긴다입니다. 되셨죠? 네. 자, 결론부터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따라서 두 사건 A, B가 독립인 경우에는 곱사건의 확률을 그냥 두 개 곱한 거로 정리할 수가 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독립이 아닌 걸 우리가 종속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배반 사건 아시죠? 네, 배반 사건하고 애들이 독립하고 헷갈리는 놈들이 가끔 있던데, 배반이면 독립인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나와요. 네, 배반이면 독립인가요? 네, 배반이면 종속이죠. 네, 그죠? 네. 배반이면 종속이거든요. 네, 배반이면 왜 종속이가 되죠? 아니, 배반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0인 게 배반인 거잖아요. 근데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배반이면은 이게 맞나요? 틀렸지. 왜냐면 보통 조건부 확률을 얘기할 때 공사건의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 0이 아닌 걸 배제하는데 이건 0이 아니고 이건 무조건 0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럼 이게 아닌 걸 뭐라고 한다?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라고 한다. 오히려 배반이면 종속입니다. 독립임을 보여라. 왜냐면 어차피 이거 두 개 바뀐 거기 때문에 안 보여도 되죠. 요거 두 개만 보일게요. 참고로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면 네 개 중에서 어느 하나만 독립이면 나머지 세 개가 독립인 걸 거꾸로도 증명하실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독립이면 이게 독립이다. 이렇게 증명하실 수도 있다. 이 소리가 되겠어요. 이게 독립이면 이게 독립이다. 이런 것도 증명하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여집합 관계가 있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 요거 한번 보여줄게요. 서술형을 어떻게 작성하는 게 가장 좋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어차피 성질을 이용해서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것만 보이면 돼. PA 여사건 곱하기 PB가 되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벤 다이그램 그려지나요? 벤 다이그램 그려지죠? 안 그려져요? 확률에서 집합에서 벤 다이그램 그리시잖아요. 이게 뭐죠? B에서 A를 뺀 거. 그럼 어떻게 되죠? PB? 그래서 누굴 뺀 거랑 같죠? 네. 교집합, 또 교집합, 또 교집합. 곱사건. 네. 자, 곱사건입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두 사건 A, B가 독립이라고 하였으므로 얘를 뭐라고 바꿀 수가 있죠? 뭐라고요? A,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로 묶어버릴까요? 1 빼기 PA. 곱하기 누구? PB. 그럼 누구죠? 증명 끝! 되셨나요? 네, 따라서 독립의 성질에 의해서 쟤도 독립이다. 되셨죠? 자, 그러면 한 개 더 해야죠. 누구 할까요? 제 생애 처음으로 강동훈과 같이 한번 나란히 있어봤습니다. 네. 네. 요거 증명해볼까요? 얘랑 얘랑이 독립인 거 보일까요? 네. 머릿속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시고, 네. 사실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저 되게 많이 풀어요. 네. 자, 이렇게 드모르간 쓰시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요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뭐라고요?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써주셔야 돼요. 다시 두 사건 A, B가 독립이므로 써주셔야 돼요. 다시 너는 누구냐? 나는 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미쳤구나. 네. 그러면 날이 갈수록 글자가 개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문제가 그느드 문제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 디귿쯤에 이런 거 나와요. 두 사건 A, B가 독립이거든요. 두 사건 A, B가 독립이거든요. 이게 1 빼기 PA가 맞냐 물어봅니다. 애들 대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하겠죠?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니까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얘랑 얘랑 독립이니까 얘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얘의 확률로 같은 거니까 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네. 독립인 경우에는 관련 없이 성립한다. 이거든 이게 아니든 상관없이 성립. 이게 독립의 정의입니다. 네. 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애들이 이 단원에서 조건부 확률하고 독립 문제를 들게 못하는데 정확하게 개념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를 좀 중에서 되게 유명한 문제 하나만 좀 볼게요. 이번에 거꾸로. 조건부 확률 중에서 정말 빠지지 않고 모든 교재에 등장하는 거. 확률 부분에서 이 문제가 없으면은 교재가 좀 이상하다고 판단하는 바로 이 문제. 60초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 뭐가 있을까요?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 네? 아, 그것도 나오긴 하죠. 네? 제비뽑기? 네. 제비뽑기는 아니고요. 우선은 확률에서 이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가 뭐냐면 글쎄요. 저만 유명한가요? 종현쌤이 학교에서 PC방에 가셨다가 당구장에 가셨다가 술집을 가셨다가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죠? 네. 기억나시죠? 네. 자, 근데 이제 종현쌤이 맨날 뭘 놓고 댕겨요. 네. 뭘 놓고 댕깁니다. 놓고 다니는 확률이 전부 다 독립적으로 3분의 1이었다고 칩시다. 보통 5분의 1인데 3분의 1이면 심각한 치매 수준이 되는데 네. 다 3분의 1이라고 칠게요. 네. 자, 근데 이제 내가 이럽니다. 내가 학교에서 학교로 다시 왔는데 아니지. 학교로 왜 가지? 아, 제 생각만 했네요. 저는 끝나고 학교로 가거든요. 네. 그죠? 네. 학교가 아니라 어디 가야 되죠? 아, 집으로 가야죠. 네,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자.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네. 학원에서 이게 학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네, 그죠? 네. 집에 잠깐 들렸다가 학원 다시 오고. 네. 자,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왔는데 자기가 잊어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뭘 잊어버렸는지는 우선은 패스할게요. 물건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네.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얘가 당구장에서 잃어버릴 확률과 그냥 당구장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개 차이점 아시겠나요? 그냥 당구장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간단해요. 여기서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서 잃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당구장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잃어버리지 아니한 다음에 그 다음 턴에 잃어버리면 당구장에서 잃어버릴 확률이고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잊어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얘가 당구장에서 잃어버릴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중에서 당구장의 비율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전체 잃어버린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구장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PC방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안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안 잃어버렸는데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맞나요? 집에서 잃어버린 거는 왜 계산하나요? 집에서는 잃어버린 게 아니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를 더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그 중에서 당구장에서 잃어버릴 확률이에요.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뭐뭐뭐뭐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건부 확률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가 보통 애들 처음에 얘기를 할 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조금 약간 뭐 내용들 좀 볼게요. 8페이지 보면 네, 우선 이런 거 있어요. 네. 제비뽑기 확률 나와 있죠. 가끔 이제 심심할 때쯤 되면 나오는 건데 요거에 대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두 명이서 제비뽑기를 해요. 당첨 제비가 있고 꽝인 제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왜 TV 프로 같은데 오락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사람들이 멍청함을 가지고 왜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제비뽑기가 있고요. 여기 당첨 제비가 3개가 있고요. 꽝 제비가 7개가 있습니다. 네. 제비 뭔지 아시죠? 제비 뭔지 아시죠? 네. 당첨 제비, 꽝 제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비를 한 명 뽑아요. 제비 뽑으면 예를 들어서 두 명 A, B가 이렇게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뽑는데요. 이해하셨나요? 네.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제비면서도 제비예요. 네. 자, 두 제비가 이렇게 있는데 당첨 제비가 있고 꽝인 제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당첨 제비를 갖다가 뽑아요. 당첨 제비를 갖다가 뽑을 확률이 우선 A부터 먼저 뽑습니다. A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은 당연히 10분의 3이에요. 네,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뽑은 당첨 제비를 도로 넣냐 안 넣냐, 즉 복원 비복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다시 집어넣는 경우를 우리가 복원이라고 그러는데 기계 불균동 복원이라고 그러는데 집어넣지 않는 경우와 집어넣는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다시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네, 똑같이 10분의 3이 되겠죠. 네. 근데 집어넣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B가 당첨 제비를 갖다가 뽑을 때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얘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는 9분의 2고요. 당첨 제비를 못 뽑았을 때는요 9분의 3이죠. 계산해보면 똑같이 10분의 3이라는 겁니다. 즉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한 번만씩이나 기회 주거나 혹은 뽑은 걸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락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가끔 가다가 많이 나와요. 네. 저번에 이제 일요일에 TV 보는데 나와가지고, 네.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요런 문제들 많이 나오고요. 3명인 경우도 똑같죠.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쭉 넘어가시면은,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몬티오리 딜레마만 잠깐 한 번만 얘기하고, 그거 얘기할게요. 네. 몬티오리 딜레마가 뭐냐면 18페이지에 있거든요. 네. 몬티오리 딜레마가 뭐냐면 이게 미국의 게임쇼예요? 아닌데? 몬티오리 딜레마가 미국의 게임쇼예요? 미국이었어요? 언제 국적이 바뀌었지? 네. 자, 몬티오리 딜레마라는 이제 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결국 우등자가 결정이 됐는데 이 상금을 갖다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재미를 가하기 위해서 뽑기 형식으로 준다. 뭐 이런 겁니다. 원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B에 뭐 고급 승용차가 있고 그 다음에 꽝인 거는 염소가 있다. 원래 이 문제인데 뭐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뒤에 똥이 있고 뭐 앞에 뭐 여기 원래는 당첨이 뭐 10억이 있다, 뭐 100억이 있다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당첨이 된 게 한 개만 있고 나머지는 꽝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냥 당첨을 갖다가 뽑은 확률은 3분의 1이 맞죠?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규칙이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무나 한 명을 갖다가 고르게 시켜요. 그럼 얘를 골랐어요. 근데 얘가 실제로 당첨이었어요. 그런데 타이자가 그러면 꽝인 게 2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 꽝입니다.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바꾸면 큰일 나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보세요. 내가 꽝인 상황을 뽑더라 하더라도 타이자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하면서 저기 꽝인 걸 열어줍니다. 그럼 이런 바꾸면은 무조건 당첨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바꾸는 게 유리해? 안 바꾸는 게 유리해요. 타이자는 당첨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바꾸는 게 유리하냐? 안 바꾸는 게 유리하냐입니다. 이게 몬티올의 딜레마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바꾸는 게 유리해요? 안 바꾸는 게 유리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확률은 2분의 1. 뭐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타이자가 당첨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면 3분의 1의 확률로 당첨을 뽑았겠죠? 바꾸면은요? 빵이에요, 그냥. 맞죠? 근데 당첨을 뽑지 않았을 때는 바꾸면 1이에요. 100%예요.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얘가 얘를 뽑았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타이저가 얘를 열어줄 거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당첨이죠. 바꾸면은요. 바꾸는 게 확률이 얼마다? 3분의 2. 되잖아요? 바꾸지 않으면은 더 작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바꾸는 게 유리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굉장히 막 그때 막 되게 막 나 MIT 공대 교수인데 이러면서 바꾸는 게 유리해?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쉽게 문의 개수가 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첨은 딱 하나밖에 없고. 극한으로 가면. 몇 개쯤 할까요? 한 100개쯤 있다고 칠까요? 100개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첨인 건 이거고요. 당첨이 아닐 때는 얼마가 되죠? 당첨이 아닐 때는 하나 더 열어주니까 98분의 2인가요? 98분의 1인가요? 네. 맞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0개 좀 있다고 치면 무한개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죠? 바꾸지 않으면 이거겠죠? 네, 바꾸지 않으면 그냥 100분의 1의 확률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훨씬 더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자, 원래 선택한 문 뒤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니까 바꾸는 게 낫다. 요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몬티올의 딜레마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곱셈 정리 마지막 테마로 갈게요. 네. 이항정리, 독립시행, 이항분포, 정규분포까지 연결이 되는 단계가 있어서 하나하나 되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항정리에서 독립시행으로 연결이 되고 이 독립시행에서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까지 뭔가 관련 있는 문제로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 거고, 내용은 쉽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내용이 되게 쉬워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동전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앞면을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뒷면을 갖다가 X라고 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거의 종류가 자, 이렇게 4가지가 될 거 아닙니까? 나올 수 있는 게 4가지죠?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앞면과 뒷면의 종류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4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빈도가 달라서 그래요. 빈도가. 네. 한 개 한 개가 근원 사건이 다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확률 문제인데 요거랑 관련된 빈도 문제 하나만 간단하게 투척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팬이 웬디를 만나러 가는데 여기 후쿠던장을 갖다가 이제 처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후쿠던장을 처리하고 갈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전체 6개 중에서 4개라서 3분의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맞죠? 네, 그냥 일반적인 P를 지나서 가는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맞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림길에서의 확률이 모두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P를 지나서 갈 확률이 3분의 2가 아닙니다. 자, 왜 3분의 2가 아닐까요? 갈림길에서의 확률이 같은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로 가는 거 현재 2분의 1씩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또 2분의 1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갈림길이 없으니까 1이죠. 이렇게 가는 거의 확률은 4분의 1이라는 소리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갖다가 생각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가는 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건 8분의 1이죠. 얘기가 달라요. 하나하나의 확률이 같은 빈도가 아니라서 6개 분의 4개라고 해주시면 안 된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정의를 할 때는 빈도가 같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매하면 전부 다 다른 거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전부 다 다른 거로 취급해버리면 문제 안 돼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전부 다 흰 공 1, 2, 3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그죠? 뭐 요번에 수능 완성도 문제 하나 오류 있었죠. 네. 빈도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쓰는 경우 문제가 좀 되고요. 뭐 피보나치 수열 있잖아. 계단 올라가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의 그 빈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확률 문제로 나오면 문제 오류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 동일한 상황이 되어야 돼요. 자, 그거는 이제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할 건데 이 케이스들이 하나라고 해서 얘가 나올 확률이 우리가 4분의 1이라고 하면 병신으로 정의가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을 갖다가 던졌는데 앞면이 딱 2번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죠? 앞, 뒤, 앞. 맞죠? 근데 이 확률을 구하면 2분의 1, 얘 2분의 1. 얘도 공교롭게도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3개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곱하기 3을 하시죠. 맞나요? 그럼 얘를 이게 동전 같은 거 던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독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앞에 앞뒤가 나온 거에 관계없이 두 번째 던졌을 때도 똑같이 앞이냐 뒤가 나올 확률은 절반씩이라는 거죠. 독립인 경우에 일어나는 횟수가 몇 번, 일어나지 않는 거는 일어나는 걸 빼면 되는 거니까 몇 번만 계산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게 n번 시행해서 r번 일어나는 거니까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했다고 치면 p의 r승, 일어나지 않는 게 p의 n 빼기 r승. 자, 요게 하나의 확률이잖아요.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는지만 곱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2승, 2분의 1의 1승. 근데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32가지가 있으니까 3가지가 곱해진다 이 뜻이거든요. 저 32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냐면 빈칸 3칸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 2개를 고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워요. 나머지가 하나가 X가 들어갈 자리가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R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N번 시행 중에서 일어나는 게 몇 번째에서 일어나는지를 고르는 게 NCR이라서
요렇게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독립시행인 경우에는 확률 자체가 각각이 독립이어야 하고 하나의 샘플 확률에다가 그 경우의 수를 곱해 준 거로 생각해 주시면 좀 쉬워요. 주사위를 5번 던졌는데요. 나오는 주사위 눈이 X1부터 X5라고 할게요. 얘를 만족해 줄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5번 던졌는데 나오는 주사위 눈이 X1부터 X5까지입니다. 네. 좀 올드한 문제죠? 네. 자, 어차피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수의 제곱이 될 거고요. 정수의 제곱이 합이 2 되는 경우에는 1, 1하고 나머지는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 캐치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0이 되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2가 3번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맞죠? 그 다음에 1 또는 3이 2번 나와야 된다 이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푸느냐면 이렇게 풀려고 그래요. 1, 1, 2, 2, 2, 1, 3, 2, 2, 2, 3, 3, 2, 2, 2. 배열, 배열, 배열. 확률 곱하고. 6분의 1의 5통의 배열, 배열, 배열. 그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네.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2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1 또는 3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 나머지 4, 5, 6이 나올 확률이 2분의 2인데 얘가 0번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6분의 1이 몇 번? 2번. 3분의 1이 몇 번? 3번. 2분의 1이 몇 번? 빵번. 자, 이게 하나의 샘플 확률이고요. 되셨나요? 바꿀 수 있는 가지의 경우의 수만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아까 몇 번이라고 했어요? 2번, 3번, 0번이라고 했으니까 가포순으로 표현하는 방법. 5팩을 2팩, 3팩, 0팩. 0팩 버리셔도 되고요. 조합으로 표시하는 방법. 5개 중에서 2가 몇 번째 자리에서 표시가 되느냐. OC2. 그럼 나머지는 자동 결정이죠. 네, 3C3, 그 다음 0이니까요. 네, OC2 끝입니다. 네. 되셨나요? 네. 조합으로도 표시 가능하고 가포순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노란색 3, 2, 0. 네? 노란색. 노란색이 뭐? 3, 2, 0. 아, 바뀌었나요? 네. 집중 잘하고 있나 본 겁니다. 요게 3번, 네, 여기 2번. 그럼 이게 2등, 요게 3등. 맞죠? 네, 곱하기 52, 10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요런 것들도 독립시행. 독립시행에 뭐니 해도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독립시행 문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런 거잖아요. 그 한국 시리즈 뭐 7전 4선승제, 뭐 5판 3선승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5번째 판에 승부가 날 확률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이기고 지고 해서 마지막이 5번째 판이라는 말이 있으면 마지막은 반드시 이겨서 끝나야 되는 이런 경우 이런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 뭐 A팀이냐 B팀이냐 나눠가지고 A팀이 우승할 확률 B팀이 우승할 확률 뭐 등등등등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제일 쉬운 예고요. 좀 어려운 예는 뭐가 있을까요? 좀 많이 심화된 내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혹시 승부차기 문제 아시나요? 승부차기 문제. 승부차기는 아실 것 같고 특히 여학생들이 이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승부차기를 얘기를 해주면 이게 룰부터 알려주는데 30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뭐야 축구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마이클 봉나우도 막 나오고 막 되게 많이 새는데 축구 얘기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승부차기. 네. 승부치기도 있죠, 그렇죠? 야구에서. 근데 이걸 승부차기를 열심히 가르쳐줬더니 승부치기라고 야구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나오니까 또 못 풀더라고요. 네. 또 야구 얘기를 또 해줬어요. 네. 승부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5번을 정해진 대로 차는데 차봐야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안 차요. 이해되셨나요? 앞에 먼저 2번 실패했고 얘가 벌써 3번 넣었으면은 해볼 필요도 없잖아요. 4번째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럼 이게 뭐 4대3으로 승부차기가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끝까지 가갖고 4대3인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도 경우의 수까지 다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이해되셨나요? 4대3이라고 하는 것도 경우의 수가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스포츠 영역이라서 남학생들은 되게 흥미있어 하겠네요. 네, 하여튼 그런 주제들도 조금 어려운 문제로 있는데 제가 적어 놨을 거예요. 네, 어디 좀 찾아보시면 승부사기 문제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쉬운 거는 뭐 5대3, 4대3, 뭐 5대4 이런 거 바꿔서 해보시면은 뭐 쉽습니다. 3대4 이런 게 좀 어려워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확률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조금 더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을 다 돌았을 때 해줄 만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확률하고 점화식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제 점화식을 갖다가 조금 세우게 되면은, 계산이 좀 쉽다예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네, 1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확률과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점화식을 일반항을 구하라고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거 요즘에 나오지 않아요. 일반은 그냥 직접 몇 번이니까 그 집어넣고 하는 거 정도만 나오니까 점화식 세우기는 여전히 나옵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세우는 거 연습을 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유명한 문제가 이런 거죠. 월요일에 비가 왔는데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비가 온 날에 비가 온 확률이 0.7이고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비가 오지 않은 날 확률이 0.2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독립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월요일 날 비 왔으니까 왔음 안 왔음 왔음 안 왔음 왔음 안 왔음. 근데 너는 왔음 너는 왔음 너는 왔음 너는 왔음으로 가야 돼. 비가 왔을 때 비가 올 확률이 0.7.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가 오지 않은 확률이 0.8쯤 해야겠죠. 0.2 너무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얘 같은 경우 0.7, 0.7, 0.7 세 번 곱하시면 되고 요거는요 0.7, 그 다음에 0.3, 그 다음에 이게 0.2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4번 계산해서 노가다 뛰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미친 문제들이 있죠. 월요일날 비가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여라. 수용도 두 개 나눠보세요. 네. 장난 아니죠. 오늘 비가 왔는데 한 달 후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여라. 두 개. 세포분열하는 것처럼.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기를, 점화식을 세워서 푸는 걸 알려주는데, 이거 지워버리면 어떡해? 네, 그죠? 갈게요. N일째 비가 오는 확률을 PN이라고 잡을 거냐? N1 후가 비가 올 확률을 PN이라고 잡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점화식은 같은데 초항이 달라요. 왜냐면 보세요. N1째 비가 올 확률은 P1은 아까 여기서 비가 왔다라고 했으니까 1이고요. N1 후 비가 올 확률은 비가 왔을 때 비가 올 확률인 거니까 아까 0.7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P1이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비가 왔는데 목요일날 비가 오는 걸 구하는 거면 얘는 P4를 구하는 거고 얘는요 P3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점화식이 좀 빡세게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에 더 많이 틀렸었어요. 자, 어쨌든 anyway 계속 가봅시다. 그럼 점화식을 세울 건데 뭐로 할까요? N일째, N일 후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P1의 값은 아까 0.8 기억하시나요? 네.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일째 비가 올 확률은 전날에 비가 왔으면 0.8의 확률로 비가 와. 전날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비가 올 확률이 0. 아까 뭐였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가 오지 않은 게 뭐였죠? 여기 아까 뭐였죠? 0.7이었나요? 네. 0. 아까 0.7로 잡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요? 0.8로 잡았어요? 그럼 이건 0.2 이렇게 되겠죠. 맞죠? 비가 왔을 때,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가 올 확률인 거니까요. 맞나요? 네. 이렇게 점화식만 세운 다음에 이제 1, 2, 3, 4를 집어넣고 풀면 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푸는 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뭐 중등고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있었냐면 이딴 식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요. 어렵지 않은데 저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죠 이거? 고슈사 변형인가요? 이거 뭐예요 이거? 도형 정은 필요 없고요. 뭐라고 하죠? 이거 사각? 네?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죠? 이거 도형이세요? 네. 입체예요, 입체.
맞죠? 뭐라고 하죠? 네, 다면체. 네, 그죠? 네. 갑자기 이런다니까요. 여기 벌써 50분이 넘었네요. 네. 담배 필 때가 다 돼서 그래요. 네. 자, 사면체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개미든 뭐든 대상을 아무거나 쌤들이 바꿔주시면 돼요. 개미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초당 한 번씩만 움직인다요. 맞죠? 네. 근데 이제 가는 확률이 전부 다 똑같다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확률, 여기로 가는 확률, 여기로 가는 확률 똑같으니까 3분의 1씩이에요. 갈림길의 당률이 같은 경우에요. 이해되셨죠? 10초 후에 A에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뭐 줄여도 돼요. 5초 후에. 그러면 이게 이제 3개니까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수용도 그리다가 이제, 에이, 나 안 해. 뭐 이렇게 하겠죠. 3의 10승. 에이, 뭐, 계산하면 되지. 3의 10승 대충 얼마가 되죠? 5자리 숫자밖에 안 돼요. 그죠? 네. 3의 10승이면 5자리 숫자. 로그를 취하게 되면 4.71이니까, 5자리 숫자밖에 안 됩니다. 그죠? 네. 자, 근데 뭐 직접 소용도를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겠고, 풀다가 날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떻게 점화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n초 후에 A에 있을 확률을 Pn이라고 하면, n 플러스 1초 후에 A에 있을 확률을 Pn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n 플러스 1초 후에 A에 있을 확률이 Pn 플러스 1이라고 하겠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n초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건데 B, C, D에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A에 있었으면은 무조건 움직이는 거니까 0이니까 필요 없어요, 사실은. n초에 A에 있었으면은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다음 초에 A에 있을 수가 없고요. 나머지 경우 B, C, D를 다 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A가 아닌 상황에서의 확률은 다 똑같습니다. 자, B나 C나 D나 상관이 없어요. 이때 다시 A로 갈 확률은 오직, only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만씩 이렇게 간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P1을 구해서 P4 정도까지는 집어넣고 구할 수가 있겠죠. 또한 점화식을 세우는 거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겠다. 무궁무진해요. 이렇게 바꿔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 점화식을 갖다가 세워서 푸는 것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점화식이 안 돼요.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N간한 거는 거의 다 될 거예요. 아니면 독립적인 상황일 때는 N간한 것들은 거의 다 될 겁니다. 뭐 피보나치 형태의 점화식 세우는 것도 되게 많이 있고요. 네, 자, 그거는 뭐 어차피 더 문제를 푸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통계 다시 들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